안녕하세요, 송아재입니다. 오늘은 알뜰 교통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제가 사실 대중교통 이용을 거의 안 하거든요. 그 이유가 제가 리에 사는데 시내 나가려고 하면 시간표 있는 동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11시 15분, 11시 40분 뭐 이렇게 시간표에 맞춰서 버스를 타야 되는 동네다 보니까 시간표에 맞춰서 버스도 타야 되고 그냥 자가용 이용해서 가는 게 기름값이 오히려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알뜰 교통카드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까 카드 소개를 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알뜰교통 플러스라고 해서 카드 서비스가 좀 개편이 되기도 했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총 2회에 걸쳐서 알뜰교통 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오늘은 알뜰교통 카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알뜰교통카드 신용카드사별 혜택 비교하고 놀이카드랑 그리고 지하철 정액권을 이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 요금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카드 설명 및 혜택 비교를 할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알뜰교통카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안 봐도 될 법하지만 약간 놓치기 쉬운 정보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. 자, 영상 시작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알뜰 교통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마일리지 혜택과 카드사에서 주는 카드사 서비스 두 가지를 더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일반적인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할인 받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최대 30%까지 교통비를 절감해주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통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뜰교통 카드는 두 가지 서비스가 결합된 카드입니다. 첫 번째는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고요. 그리고 교통카드로 쓰기 위해서 카드 발급을 해야 되죠. 그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카드 자체적인 카드 할인 혜택 두 가지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일리지 적립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한 번당 450원까지 할인을 해주고요. 한 달 이용 횟수가 15회가 넘어야 됩니다. 첫 달 대중교통 이용하는 횟수는 15회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15회가 안 된다면 마일리지 적립이 아예 안 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총 60번을 사용할 때까지만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고요. 그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률이 높은 순번대로 60번 때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마다 최대 15%까지 카드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요. 카드사 혜택 같은 경우에는 15번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과 별개로 카드 자체 전원 실적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최대 3,000원을 할인을 해준다는 등 조건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마다 이 조건을 좀 비교를 해서 카드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할인 한도 역시 카드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. 지급기간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마다 다르겠죠. 카드사마다 혜택 제공하는 일자가 다르니까 이건 또 다음 영상에서 짚어볼 예정이고요. 요 마일리지 지급기간 역시 카드사마다 좀 다르다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최소 2일에서 최대 2달 걸리는 게 있고요. 특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제공하고 있고요. 쿠폰 제공한 거를 특정 날짜에 쿠폰 받기를 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날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피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. 그래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뜰교통카드로 마일리지 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450원을 적립을 해준다고 했는데 만 19세에서 34세까지는 최대 650원으로 뭐 33% 이상 적립을 해주고 있고요. 2,000원 미만 기본 요금 1,500원을 사용 한다고 했을 때 350원이라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으로만 최대 23%나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0원이기 때문에 거의 50%에 육박한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. 문제점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가 800m는 돼야지 최대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800m 미만일 경우에는 이동거리 비례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풀로 받지 못한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800m 거리 기준은 출발지서부터 첫 번째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간 거리랑 마지막 하차한 버스 또는 역에서 도착지까지 걸어간 이 두 구간의 거리가 800m가 돼야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만일에 중간에 환승을 해서 환승 구간에서 걷는다고 하더라도 환승 구간에서 걸었던 이동 거리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수
첫 번째 승차장 그리고 마지막 하차장에서 걸어간 거리, 요 두 거리만 측정한다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, 첫 번째로 GPS를 이용해서 좌표를 이용한 정류장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이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와이파이 연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휴대폰으로 걸음수를 측정해서 승하차 시간 기준으로 이동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. 한 걸음당 60cm 기준으로 적립을 하게 되는데, 예를 들면 지하철역 안으로 내려가게 되면 GPS가 잡을 수가 없죠. 이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이파이 연결까지 해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지만,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요 걸음거리를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게 되는데, GPS가 끊긴 구간부터 개찰구 찍는 시간까지 걸음수를 측정을 해서 거리를 계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에는 핸드폰을 흔들던지 해가지고 거리를 좀 늘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꼼수로 요걸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, 문제는 저희 동네에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주 이용하는 출 도착지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위치를 추적을 해서 자주 이용하는 출 도착지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한 값을 마일리지에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스템이 문제점이 많아서인지 제대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출 도착지 정류장을 미리 등록을 해서 자동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마일리지를 못 받을 위험이 있다.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800m를 걷는다고 했을 때, 출발지에서 400m, 도착지에서 400m를 걷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400m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강남역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, 400m 반경을 따지면은 강남역 중심에서 CGV까지 더달한 거리가 되겠고요. 보시면은 강남역하고 역삼역 거의 중간 지점까지가 400m라고 보시면 돼요. 직선거리로는 상당히 먼 거리가 400m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대로변에 사신 분들이야 직선으로 걷겠지만, 이런 골목에 사신 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대각선 직선거리가 아닌 가로 세로 길이를 더한 거리라고 쳤을 때, 피타고라스 정리 30도 이용하면 3, 4, 5잖아요. 한 1.2배 정도 더 걷는다고 하고, 45도면은 루트 2니까 1.4배 정도 더 걷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1.2배를 더 걷는다고 하면 대충 333m거든요. 그럼 요 반경 안에서 있는 동네에서는 400m 거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도착지가 시청역이라고 했을 때는 시청역에서 도착해서 10번 출구로 나오기만 해도 거의 400m 가까운 거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역 특성에 따라서는 역 내 이동한 거리만으로도 충분히 400m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 그리고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,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알뜰 교통카드 사업 참여 중인 지역 주민만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알뜰 교통카드 신청하는 게 참여 중인 지역 주민이 가능한 거고요. 꼭 신청한 지역에서 이용한 것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, 충남 지역에서 교통카드를 신청하시고 나서 경기도에서 이용을 하더라도 알뜰 교통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한 달에 15번 이상 교통카드를 이용하셔야 되는데, 출퇴근이라든지 통학을 왕복으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2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최소 8번 정도만 이용하면 15번 이상 교통카드 사용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최대 60번까지 적립된 마일리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61회 이상 사용 시에는 마일리지 적립액이 높은 순으로 60회까지 지급이 된다는 거. 그리고 기존에는 44회 지급을 했었는데, 토요일, 일요일을 뺀 한 달 평균 일수가 22일이거든요. 그래서 곱하기 2에서 44회였는데 이번에 60회까지 늘어나면서 출퇴근 외에 주말에 교통카드를 이용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시외버스, 고속버스 이용한 거 제외가 되고, 광역철도라든지 경전철을 포함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1호선을 이용해서 충남버스 환승할 경우에 환승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. 다만 충남버스에서 타 지역으로 환승하는 경우는 충청남도 도민만 해당이 됩니다. 신청하실 때 충청남도 도민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충남에서 타 지역으로 버스까지 환승은 되지만, 타 지역에서 신청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하철 1호선에서 충남 버스로 환승한 경우에만 기본요금 환급해준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세천왕교통, 보성여객, 삼안여객 운수사 버스 이용 시에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충남 도민인 경우에 경기, 대전, 세종, 충북, 전북 버스로 45분 내에 환승을
3번 환승까지만 환급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소득 마일리지 상향 지원해주고 있고요.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 마일리지 적립을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어요. 학생분이라든지 사회초년생 분들은 상당히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. 만 19세 미만은 알뜰교통카드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. 청소년 요금제 이용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만 19세 이상부터만 알뜰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는 마일리지가 2배 적립이 되고, 환경 관련 기념일 때는 마일리지가 2배 적립이 되는데, 공지가 있는 날에 한해서 마일리지 2배를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. 출발할 때 이 출발하기 버튼 누르고 도착할 때 도착했다는 버튼 눌러야지만 거리를 측정해서 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지급을 해준다는 거. 즐겨찾기를 등록을 할 경우에는 출도착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지만 거리 측정이 정확히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거. 위치 서비스를 항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알뜰교통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, 특별시 6대 광역시 및 자치시 도에서는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.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대전, 울산, 그리고 세종, 제주도까지 모든 지역에서는 알뜰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경기도, 충청남도, 경상남도 역시 전 지역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, 강원도, 충청북도, 전라도, 그리고 경상북도는 알뜰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지역이 알뜰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알뜰교통카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알뜰교통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알뜰교통카드가 저는 사실 어떤 카드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 카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처남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데도 알뜰교통카드를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알뜰교통카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. 다음 영상은 알뜰교통카드에서 어떤 카드를 골라야 될지, 그리고 기존에 놀이카드라든지 지하철 정액권을 쓰신 분들이 과연 알뜰교통카드가 실익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볼까 하니까 구독,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